우원재의 향수는 슬기로운 깜빵생활의 OST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제가 향수의 가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시적 자아나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죠. 이때 시적 자아는 시인 본인일 수도 있고 시인이 창조한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입니다. 김소월은 어린아이를 화자로 세워 시의 주제를 전달해요. 반대로 시적 화자가 시인 본인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윤동주의 시를 꼽을 수 있겠죠. 쉽게 쓰여진 시는 시적 화자가 윤동주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시의 주제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선택돼요. 엄마야 누나야의 경우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시선으로 자연에 대한 순수한 동경을 보여주고,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지식인인 본인의 고뇌와 성찰을 전하죠. 힙합 음악의 가사는 제 체감상 구하른 작사가, 그러니까 래퍼와 화자가 같거나 매우 가까워요. 시차가 래퍼와 화자가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 진짜가 래퍼와 화자가 매우 가까운 경우가 되겠죠. 나머지 1알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래퍼 본인과 화자를 의도적으로 멀게 하여 컨셉을 만드는 경우, 완전히 래퍼와 다른 인물을 화자로 만들어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OST의 가사는 어떨까요? OST의 가사는 대부분 극중 인물이 노래의 화자로 드러나요. OST의 주 역할이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죠. 힙합 음악을 OST로 쓸 때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채택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쉬운 점이 생겨요. 해당 극과 OST를 분리해서 본다면 OST의 가사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기리보이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리보이의 많은 사랑 노래는 기리보이와 화자를 완전히 분리해요. 대신 다수의 청자가 경험했을 법한 상황을 만들어서 공감을 자아내죠. 그런데 기리보이가 만든 드라마 마우스의 OST 도간에 든 쥐는 극중 인물을 화자로 세우고 있다 보니 드라마를 보지 않은 제겐 아무리 노래가 신나도 가사에 공감이 잘 가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향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요. 바로 향수의 화자를 슬기로운 깜빵생활 중 인물인 제역으로 읽어도, 가사를 쓴 래퍼 우원재로 읽어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여기서는 현재란 말이 제일 무의미하니 뜬구름 잡니만이 하는 문제에선 포기가 정답이란 거지. 그니까 please talk about the past야. 그니까 please talk about the past야. 화자가 제역이라면 여기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제역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포기하고 감옥 밖에 있던 시간, 과거를 말할 수밖에 없죠. 반면 화자가 우원재라면 여기는 감옥 같은 물리적 공간보다 사회 같은 체계에 가까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원재에게 어떤 의미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원재는 과거를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다를 건 없지. 철창을 두고 안과 밖을 정하는 건 내 몫이니 바깥바람 좀 쐬는 게 꿈이라고 치면 바꿀 수 있는 건 내 시야의 폭이니 여길 밖이라 명하지. 역으로 내게 밖이라 명하지. 난 밖이라 명하지. 제역에게 철창이란 단어는 감옥의 실제 철창이겠지만 우원재에게 철창은 정신심리적인 장애물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철창 너머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이곳을 철창 아니라고 생각할지 밖이라고 생각할지는 이들의 자유죠. 누군간 탈출을 꿈꾼 적도 또 누구는 순종을 택한 것도 어찌 보면 최악 속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게 최악 속이라는 게 딱 한 거지 뭐.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제역에게 누군가는 함께 있는 수감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감옥 탈출을 꿈꾸기도 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생활을 하죠. 우원재에게 누군가는 같은 사회체제 아래에 있는 누구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조리한 사회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꾸는 이도 받아들이고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다만 문제는 제역에게든 우원재에게든 이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악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향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 딱 한으로 같거나 비슷한 의문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 돋보입니다. 그래, 향수가 문제가 됐지. 지옥 같던 과거도 막상 지나가면 추억이란 말로 탈바꿈. 생만 잿빛 도는 장면이고 돌고 도는 날들인데 미쳐 도는 건 정작 내가 됐지. 지옥 같던 과거도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제역에게 지옥 같던 과거는 암투병, 어깨재활, 무명선수 시절입니다. 우원재의 지옥 같던 과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원재의 다른 노래에서 약봉지로 드러나는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을 겪던 시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향수는 펄퓸이 아니라 노스텔지아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빛이 겉으로 보이다, 반복되다,
정신이 나가다를 의미하는 도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운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대피로 갔던 연남철길이 그립다는 건 나필이 지금을 기억할 만한 거지. 연남철길은 제역에겐 의미가 없다시피 합니다. 우원재에겐 상징적인 공간이죠. 우원재는 고민이 많아지면 걷는 버릇이 있습니다. 연남철길은 그가 걸었던 공간 중 하나로 우원재에겐 고민과 방황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겪던 시기가 현재 그립다는 건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우원재는 짐작하고 있죠. 삐진 친구의 툭 튀어나온 입도 이제는 웃으며 쿨하게 넘길 것 같은데 아무리 해봐야 후회밖에 더 남겠어. 지친 하루와 불가피했던 피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래봐야 뻗을 수 있는 건 내 빈 주먹밖에는 없겠어. 삐진 친구의 툭 튀어나온 입, 지친 하루, 불가피했던 피로는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상징합니다. 재역, 우원재 모두에게 위에서 나온 지옥 같던 과거와 같은 의미죠. 발을 뻗고 자다는 떳떳하다, 빈 주먹은 가진 것이 없음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임을 생각하면 이제는 조금 떳떳해졌지만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원재에게는 공간적 제약이 없지만 재역에게는 감옥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기에 실제로 발을 뻗을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가? 대체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가? 그게 행복을 위한 거라면 아베 행해도 괜찮은가? 난 무엇을 위해 행했던가? 대체 난 무엇을 위해 행했던가? 누군가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될 때 어찌 그리 행했던가? 재역, 우원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 행복, 불행, 횡으로 같거나 비슷한 음은 음절을 반복해 운율을 형성합니다. 또한 행복과 악, 불행을 대비하죠. 여기 행하다를 행동하다와 행복하다의 두 가지 의미로 읽었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아, 나 이제 알겠지. 모두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지. 기억하는 모든 게 일루션.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 한순간 그 찰나 이후 각색은 자유롭지. 막무가내로 바뀌고 그 기분은 네가 일기를 쓸 때 괜시리 이쁘게 적는 것과 비슷한 거지. 이 부분 역시 재역과 우원재 둘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과거를 미화합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각색이라고 표현하고 일기를 쓸 때 괜시리 이쁘게 적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누가지 자서전에 침을 뱉고 싶겠냐고. 그러니 향수라는 거지. 과언은 착각으로 덮겠다고. 뻔히 알면서 또 그리운 걸 한계라고 부른다고. 뻔히 다 알면서 또 그리우니 이걸 향수라고 부른다고. 재역과 우원재가 힘들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역시 과거를 미화, 각색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과오 역시 합리화되죠. 여기 모두는 불운하고 여린 것을 감안하고도 용서가 안 되니 갇혔지. 그래. 그치만 그걸 무릅쓰고 아니 뭐 다행히도 버틸 능력을 갖췄지. 그걸 여기서 향수라고 부른다고. 우리 향기롭게 속았다고. 재역을 비롯한 많은 수감자는 자신이 불운하고 여려서 수감됐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에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버틸 수 없기에 향수를 뿌려 향기롭게 치장해 자신마저 속입니다. 이는 감옥에 있지 않은 우원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원재 역시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을 테지만 많은 과오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노스텔지아의 의미로만 사용되던 향수를 마지막에 펄퓸의 의미까지 확장해 동음이어로 후각적 심상을 가져옵니다. 기분은 네가 읽었을 때 괜시리 이쁘게 적는 것과 비슷한 것이